댓글 받겠습니다. 우리나라 오늘은 해안 지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여기 해안선, 동해안과 서해안의 해안선을 볼게요. 동해안은 이렇게 단조로운데 서해안과 남해안 같은 경우에는 서해안이 그 해안선이 복잡합니다. 그 이유를 이 지금 빨간색 이 산맥의 방향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왼쪽은 이렇게 서해안 표시한 거예요. 이렇게 생겼죠? 근데 동해안 같은 경우는 여기 주먹 졌을 때 이렇게 반듯하게 산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상태로 산맥이 있다가 후빙기 태수면 상승으로 이렇게 물이 차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해안선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산맥 방향이 이렇게 됐었기 때문에 그대로 해안선이 완만해요. 하지만 산맥이 방향이 이러했던 서남해안은 어떤 곳은 육지가 바다 쪽으로 나와 있고 어떤 곳은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안선이 복잡하게 됐습니다. 육지가 바다 쪽으로 나가 있는 곳을 곶 혹은 반도라고 하고요. 바다가 육지 쪽으로 들어온 곳이 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부지방 같은 경우에 이 태백산맥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동해안과 그다음 황해안 해안선이, 동해안은 단조롭고 황해안은 복잡하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조롭다, 복잡하다. 그거는 방금 봤듯이 산맥의 방향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해안 지형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렇게 만쪽, 바다 육지 쪽으로 들어간 것을 만이라고 했죠. 만 쪽에는 퇴적작용이 활발해서 이런 모래, 해안, 이런 사빈 해수욕장이 발달하고요. 그 다음에 육지가 바다 쪽으로 나와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침식작용이 활발해요. 바다 이 파도 같은 거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침식작용이 활발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파도가 이렇게 치다가 이 해안가 쪽으로 가면은 바람의 방향이 이렇게 변하면서 이런 연안류가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흐르게 돼요. 그래서 이런 모래사장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모래가 파랑 적응 방향 같은 방향으로 간다. 즉, 이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이 연안류에 따라서 그 모래사장도 이쪽으로 점차 이동한다고 정도는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더 많은 파랑 에너지가 분산돼서 퇴적작용이 활발하고 고순 파랑 에너지가 집중적으로, 파랑은 다른 말로 파도로 기억하면 됩니다. 침식작용이 활발합니다. 오늘은 다양한 해안 침식 지형까지는 공부할 건데, 이렇게 육지가 바다로 돌출되어 있는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곳 같은 곳에는 어떤 지형들이 발달하냐, 파도가 이렇게 암석을 깎아요. 그래서 바다에 침식된 절벽이 있어요. 그거를 해시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파도가 깎아서 평평한 이런 면을 우리가 파식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구가 계단 모양의 언덕이잖아요. 우리가 하안당구를 배운 적이 있는데 집안의 융기로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된 해안가 쪽에 있는 당구를 해안당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시계가 있다가 이제 계속 파도가 깎으면 이 해시계가 뒤로 가겠죠. 여기 있던 게 뒤로 깎이면서 갑니다. 그러다가 깎이는 도중에 강한 애들은 안 깎이고 남아있게 돼요. 이런 것들을, 이런 지형을 시스텍이라고 합니다. 차별 침식이라는 것은 강한 암석은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지금 깎였잖아요. 그런 차별 침식으로 남아있는 지형을 시스텍이라고 합니다. 해안당구는 이렇게 파도가 쳐요. 그러다가 집안이 융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단 모양의 언덕이 생기면 해안당구라고 해요. 그래서 해시계는 해안 절벽, 파식대는 평평한 지형, 해식동은 동굴이에요. 그 바닷가 쪽에 있는 그 파도에 깎여서 생긴 동굴이라고 보면 되고, 아까 차별침식으로 생긴 지형 시스텍이 있고요. 계단 모양의 지형, 땅이 융기나 해수면이 또 내려가거나 뭐 이렇게 해서 생긴 계단 모양의 지형인데, 여기까지 할게요.